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 산지의 호우경보, 동부, 서부, 남부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현재 한라산 성판악에 121mm 비가 내렸고 남원읍 신내리 59.5, 성산 23.5, 서귀 20, 고산 20.2, 제주시 5.2mm의 강우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는 모레 오전까지 30에서 80mm, 남부 지역은 100mm 이상, 산지는 200mm 이상 더 내리겠고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도 치겠습니다. 모레 오전까지 육상과 해상에 짙은 안개가 끼고 바다에는 강한 바람과 함께 높은 물결이 일겠습니다. 장애인 실태 조사 결과 장애인 10명 중에 9명은 후천적 원인으로 장애를 얻게 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렇다면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얼마나 잘 돼 있을까요? 제주가 이동과 문화, 정보 접근에서 전국에서 꼴찌 수준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해 도입된 저상버스. 제주시 공영버스 전체 46대 가운데 고작 3대뿐입니다. 휠체어가 오를 수 있도록 리프트 작동을 요청했지만 운전기사가 황당한 대답을 합니다. 나오나요? 아니요. 한 번도 사용 안 해보신 거예요? 버스 정류장 이용은 어떨까? 저상버스 노선이 한 곳에 불과한 데다 정류장 공간이 좁아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표면도 굉장히 울퉁불퉁하고 또 이 차들이 지나다니는 이런 상황에서 턱이 있기 때문에 진입하기까지가 굉장히 시간도 걸리고 위험하거든요. 공공기관을 드나드는데도 문턱이 높기는 마찬가지. 경사로가 기준보다 2배나 높습니다. 또 휠체어 미끄럼 방지를 대비해 출입문 주변으로 1.2m 이상의 정사각형 공간이 마련돼야지만 바로 내리막길입니다. 공공기관 화장실 앞입니다. 남자 화장실의 경우 장애인 화장실 칸이 마련돼 있지만 여자 화장실의 경우 장애인 칸이 없어 이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나마 있는 남자 장애인 칸에는 비상벨조차 없어 무늬만 배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를 비교한 결과 제주의 저상버스 확보 수준은 전국 평균 대비 3분의 1 수준. 또 장애 장벽을 없앤 공공기관 인증시설 비율도 2%에 불과합니다. 장애 조례수도 전국 8개에 비해 제주는 1개에 불과해 분발 등급을 받았습니다. 공공기관들이 이런 장애인 접근성들을 개선하지 않으면 민간 여경은 당연히 따라오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 당국에서 보다 관심을 갖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제주도가 복지 예산의 비중을 해마다 높이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장애인들이 혼자서 안전하게 외출을 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게 제주 사회의 현실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신화 역사공원 부진의 일부 토지주가 토지 수용 재결을 취소해달라며 제주도 등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이 1,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기각됐습니다. 토지주들은 재작년 2월 신화 역사공원 조성 사업은 유원지 사업으로 볼 수 없다며 사업 인허가와 토지 수용 재결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유원지 사업과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중첩적으로 진행되는 점을 고려할 때 유원지 목적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K리그 우승팀인 전북과 준우승팀인 제주가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맞붙었습니다. 제주는 궂은 비날씨 속에서도 공세를 이어갔지만 전북에 1대 0으로 패하면서 선두권 도약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김항석 기자입니다. 전북은 경기 초반부터 거세게 제주를 몰아붙였습니다. 전반 26분 전북의 로페즈가 골키퍼 이창근이 막아낸 공을 득점으로 연결시키며 선제골을 뽑았습니다. 득점 직후 로페즈가 퇴장을 당하면서 수적 열세를 노려 반전에 나선 제주는 2분 만에 이찬동이 퇴장당하며 기회를 잃었고 후반전에도 전북의 골문을 노렸지만 탄탄한 수비벽에 막혀 득점에는 실패했습니다. 힘든 경기 했는데 또 전반 로페즈 퇴장 이후에 수적 우위를 가져가면서 또 저희들이 또 좋은 상황을 만들 수 있었는데 감독으로서 좀 책임을 동감하고. 경기는 패배했지만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2,000명이 넘는 팬들이 경기장을 찾아 제주를 열정적으로 응원했습니다. 애들이 제주 유나이티드 팬이라서 날씨 안 좋은데도 이렇게 즐겁게 애들이랑 경기장 찾아서 응원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최근 경기에서 2연승 가도를 달리던 제주 유나이티드는 홈 경기를 내어주며 상위권 도약에는 실패했습니다. 제주 유나이티드는 오늘 25일 포항을 상대로 올 시즌 K리그 9라운드 경기에 나섭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도가 서귀포시 하원동 옛 한나대학교 부지에 외국 대학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100위권 이내 대학에 안내 매뉴얼을 보내 분교 유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2016년 탐나대 부지를 415억 원에 사들인 뒤 중국계 대학 유치 가능성을 타진했지만 중국 국내법 문제 때문에 결렬됐습니다. 제주도가 4.3 유적지에 대한 문화재 지정을 추진합니다. 제주도는 최근 문화재청이 4.3 유적지 중 하나인 수악 주둔소를 등록문화재로 지정 예고함에 따라 제주시 조천읍 서늘리 낙선동 4.3 성과 애월읍 어음리 머흘왓성, 화북 고늘동 잃어버린 마을 등 4.3 유적지 4곳을 문화재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생양파 가격 폭락으로 산지 폐기가 이뤄지는 가운데 일부 상인들이 중국산 양파를 대량 수입해 농민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조생양파 재배 면적은 742헥타르로 지난해보다 35% 늘었고 생산 예상량도 4만 9천 톤으로 4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지 폐기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수급 조절로 가격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일부 상인들이 중국산 양파를 대량 수입해 농가들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 지역 주택과 아파트 거래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제주 지역 주택 거래량은 2,600여 건으로 작년 1분기보다 56%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아파트 거래량도 1,700여 건으로 1년 전보다 20% 줄었습니다. 퇴직 근로자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 입법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근로자의 경력증명서 발급 요구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근로에 관한 주요 서류 보존 기간을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